안녕하세요. 웰스겸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CEO 리포트 6월 1주차 프리뷰를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 벌써 올해도 반이 갔습니다. 야, 진짜 이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정신이 없긴 한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좀 글쎄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순삭했다는 느낌도 있고 도대체 올해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사회가 좀 정지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회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시간은 흘러갔고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O 리포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무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대표님들에게 그냥 편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걸로 앞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혹시 우리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그거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와, 7차, 8차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정말 저 기가 막혔던 게, 택시 기사님이, 옮아가지고, 이태원 환자한테 옮아서, 하필 그분이 부업을 해가지고, 돌잔치 갔다가 돌잔치 찍어주다가 돌잔치 다 걸린 거. 와, 그거 진짜 전 너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사업장에서, 대표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솔직히 그냥 다 끝나잖아요. 그냥 다 전수조사 받아야 되고 사업장 폐쇄가 되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되니까 그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냐라는 한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근로자가 확진 환자 중 접촉자가 발생해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보건당국에 의해서 이게 입원 격리 조치가 되고 막 그런 조치가 벌어진다라면 대표님의 귀책 사유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만 근로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유급으로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건당국에 의해서 입원 격리 조치가 되셨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유급 휴가 비용이 만약에 지원받는다.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반드시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원받는 게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관계된 해외 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전부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도 좀 쉰다. 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경우는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입원 격리 조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 정도는 이제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있을 수 있죠. 매출 감소가 되거나, 아니 그런 경우서 또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좀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직원들의 임금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삭감하고 싶다 이런다고 한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로는 가능한데 이거를 강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게 들어가서 뭔가 다른 데 들어간다. 이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뒤편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사실 6월달 먼슬리 내비게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6월달 제가 생각하는 우리 법인 컨설팅, 기업 컨설팅의 테마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의 절세 포인트와 그 다음에 경영권 방어 클리닉, 차명주식 회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제 먼저 제가 서두로 1주차에 먼저 꺼내는 건 이겁니다. 중소기업 경영인에게는 은퇴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은 그냥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언젠가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그 순간 시간은 꽤 많이 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벌써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 나이가 벌써 40 중반에 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 잘 그만뒀구나. 시장에서 같이 있을 때 잘 그만뒀구나.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대표님들이 은퇴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3가지는 준비하셔야 된다. 1번,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누군가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잖아. 그럼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한다면 CEO를 누군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를 데리고 오느냐? 대개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대표님들 연령이 젊으실 때는 타인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연령이 증가하고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는 60, 70대가 되게 되면 주로 생각하시는 게 자녀라는 거죠. 타인에서 자녀로 간다. 그러니까 왜냐면 타인을 쓴다는 게 아주 좀 어렵다라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 아들밖에 이해할 사람이 없구나. 근데 이게 이런 뉘앙스예요. 야, 역시 우리 아들 내 피를 받았구나. 역시 내 가업을 승계할 놈은 너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회사 할 놈이 너밖에 없구나. 이런 뉘앙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다라는 거. 그러니까 후계자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자녀에게 갈 거, 우리가 M&A 시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자녀에게 갈 거 미리부터 교육시키자. 그래서 자녀가 특히 요즘은 취업이 또 어렵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자녀들도 좋아하니 이때는 잘 교육 먼저 시켜놓는 게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주식을 이동해주는 컨설팅 하는 것도 좋은데, 자녀분들이 CEO로서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학교라든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MBA 프로그램 이런 거. 자, 두 번째, 부실 자산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나가잖아요. 대표이사가 나가잖아요. 대표이사 나가면 대표이사가 나갈 때 부실등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회사를 매각할 때는 더 결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제가 부실로 저질러 놓은 똥이 있다면 누가 사겠어요? 그럼 부실로 저질러 놓은 게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하고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금으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의 매각을 통해서 준비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막판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중간중간 끊어서 관리하셔서 없애시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식 이전입니다. 바로 이걸로 해서 이제 6월달 끌고 갈 겁니다. 자, 주식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가업을 승계할 사람, 내 업을 승계할 사람이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경영을 하시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오너고 1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좀 덜 갖고 있어도 카리스마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2세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 같은 경우 내 아들들한테 분산돼 있다면 2세대가 아들이라면 형제들이에요. 부모와 형제, 그러니까 부자와 형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만약에 어떤 정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50% 정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 보통 결의밖에 해결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임원회 보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려면 주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임원을 중간에 해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그리고 감잔하시거나 이런 경영상 중요한 일을 하시려면 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그 특별결의를 하려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주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조건은 50%. 적어도 66.7%는 크게는 66.7%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을 이전하는 작업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전하려면 뭐가 되죠?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차명 주식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먼 얘기죠. 그래서 보통 주식 이동에 관해서는 대표님들은 복잡하고 힘들고 돈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차명 주식 때문에, 경영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건 작년에, 더 과거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과거를 잘못 살아서 오늘이 불편한 겁니다. 그럼 오늘도 얘를 해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도 또 불편하겠죠. 언제까지 불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는 저와 함께 경영권 방어,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 정리하는 걸로 시작하시죠. 라는 걸로 우리 CEO 리포트를 고객에게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 벌써 올해도 이제 절반이 됐고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더울 때 진정한 땀을 흘리셔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좀 극복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잘 되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기업 컨설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